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4차시 수업하겠습니다. 4차시 수업 드디어 진도를 나가네요. 페이지 165페이지 새로운 단원 집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책 펴고 노트 펴고 준비하시고요. 노트 정리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봅시다. 165페이지 다 준비됐죠? 노트 펴고 다 적었죠? 봅시다. 165페이지 이제 새로운 단원 집합에 들어갑니다. 집합, 드디어 집합을 엄청 가르치고 싶었어요. 엄청 가르치고 싶었는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뒤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가르치는데 항상 엄청 어려웠죠. 집합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 가면 아예 집합론 이렇게 배우거든요. 집합론.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학의 커다란 분야예요. 엄청나게 커다란 분야.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거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학에서 큰 분야고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집합에 대한 개념을 인지는 하고 있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배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좀 이런 걸 뭔가 더 구체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지식이 성장을 하고 이제 두뇌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거거든요. 집합. 굉장히 중요한 개념. 우리가 사칙연산 배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의 이제 산수라는 개념 이제 초등학교 시끄러워라. 종소리가 너무 커진 것 같네. 사칙연산을 배우잖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사칙연산을 모르면서 사실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수학을 하려면 사칙연산 모르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집합도 비슷해요. 수학을 하는데 집합을 모른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수학에서는 집합으로 다 설명을 해요. 모든 수학을 다 집합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합 하나 자체가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집합을 알아야 수학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떤 얘기인지 좀 이해되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도 다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집합으로 표현이. 사칙연산 우리가 더하기 빼기만 이렇게 그거를 쓰면서 계산을 하듯이 다 집합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거는 굉장히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우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 시작을 해보면 먼저 집합과 원소라는 좀 용어부터 배우겠습니다. 집합과 원소. 처음 배우니까 용어부터 좀 익혀보자고요. 첫 번째 집합이라는 용어의 뜻이 뭐냐? 한번 써봅시다. 대상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은 대상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여기서 중요한 말은 분명히 구별. 모임이라는 말도 중요하죠. 뭔가 하나의 모여있는 덩어리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는 기준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우리가 보통 집합은 기호로 쓰면 대문자로 씁니다. A, B, C. 대문자를 사용해서 집합을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했다. 너는 얘는 집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데 잘생긴 사람은 분명히 구별이 되지 않아요. 잘생겼다라는 건 굉장히 기준이 다르잖아요. 엄마 아빠 눈엔 본인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죠.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구나. 그냥 생긴 거구나. 잘생긴 것까지는 모르겠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정우성, 원빈 같은 너희들은 연예인으로 얘기해 줘야 되나? 선생님 요새 아이돌들을 잘 몰라서 그나마 아는 게 BTS 그런 애들이 모였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잘생긴 사람의 모임이긴 하나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예인이구나.
잘생긴지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건 분명한 기준이 안 된다. 이런 거 될 수 있는 거죠. 10의 약수의 모임. 얘는 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10의 약수 뭐 있죠? 1, 2, 5, 10 이렇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아, 얘는 10의 약수. 그럼 얘네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 다음에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용어가 뭐가 있냐면 원소라는 게 있어요. 원소. 얘도 한번 써보면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소문자로 써요. 소문자 A, B, C. 소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얘가 집합이에요. 10의 약수의 모임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A, 얘를 이런 집합의 이름을 우리가 A라고 지어주고 이 1, 2, 5, 10 얘를 이제 이 집합의 원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소. 그래서 뭐 영어로 쓰면 뭐 원소, 엘리먼트 뭐 이렇게 씁니다. 원소라는 거 저희 과학 시간에 배우기도 했죠. 원소.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 단위, 집합에서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럼 집합과 원소를 나타내는 그 기호가 있어요. 기호. 우리가 대문자는 집합, 소문자는 원소라고 했죠. 이 A라는 원소가 라지 A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원소는 이 A라는 집합의 원소이다. 라면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삼지창.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의 원소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반대로 B라는 애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이 써주고 짝대기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등호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긋듯이 등호면 같다, 짝대기 긋으면 같지 않다 이거잖아요. 얘도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다. 하지만 스몰 b는 라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방금 했던 A를 10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해볼게요. 10의 약수의 모임. 그러면 1은 A의 원소가 되나요?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3은 A의 원소인가요? 3은 10의 약수가 아니잖아요. 얘는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거기 책에 보면 165페이지 문제 1번 있거든요. 165페이지 문제 1번. 얘는 뭐 간단하니까 책에다 한번 해봅시다. 165페이지 문제 1번 책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책에다. 금방 하죠? 어렵지 않죠? 집합인 것을 찾아보려 합니다. 몇 번이죠? 1번하고 4번이 집합이죠. 추운 나라. 뭐 저기 북쪽에 있는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 추운 나라죠. 근데 상대적으로 뭐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추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요. 축구 잘하는 사람, 남학생들 자기 다 잘한다 그러죠. 다 잘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안 되고 1번, 10번, 4번처럼 이렇게 명확한 애들. 근데 이제 원소도 찾아보라 했습니다. 10 이하의 홀수는 13579. 해는 0하고 1 이렇게가 원소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2번도 한번 노트 해볼까요? 166페이지 다음 장 166페이지 2번. 노트가 아니고 책에다. 얘도 쉬우니까 책에다 한번 해볼까요? 책에다. 이게 너무 쉽죠? 20의 약수의 집합이래요. 뭐 있죠? 1, 2, 3 아니고 4, 5, 10, 20인가요? 5는
들어있죠? 삼지창. 6은 안 들어있죠? 삼지창의 짝대기. 10은 들어있죠? 삼지창. 15는 안 들어있죠? 안 들어있죠? 15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집합과 원소, 그 다음에 원소 기호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우고 또 이어서 진도 나갈게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로 2 집합의 표현을 좀 볼게요. 방금 이제 집합이 뭔지, 원소가 뭔지, 원소를 나타내는 원소 기호가 뭔지까지 배웠는데 이제 집합 기호 좀 배워볼까요? 집합 기호. 집합은 뭘 써서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중괄호에다가 안에다 원소를 넣어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표현을 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을 8의 약수를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원소를 어떻게 하겠다? 나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원소를 나열하면 어떻게 되냐면 8의 약수니까 1, 2, 4, 8 1, 2, 4, 8 있는 대로 원소를 그냥 그대로 다 써주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 그러니까 이 원소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X래. A는 이렇게 X에다가 옆에다 짝대기 하나 붙여주시고요. 이 뒤에다가 X의 조건을 써줘요. X의 조건이라는 건 8의 약수라는 거니까 X는 8의 약수다. 이렇게 써주는 걸 이제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X는 이거를 그냥 대표로 상징하는 이제 대표적인 대표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뒤에 이 X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으면 된다. 조건 제시법. 뭐 둘 다 많이 쓰는데 사실 원소 나열법은 지금 개수가 4개밖에 안 되니까 쓰기 편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8의 약수가 아니고 100의 약수라고 해봐요. 그럼 1, 2, 5, 10 뭐 계속 쓰기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짧게 확실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조건 제시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냥 편의상 이거 많이 이제 바라고 많이 읽으세요. 근데 뭐 정확하게는 뭐 이거는 읽는 방식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x 바 x는 뭐 이렇게 많이 읽어요. 그냥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한번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연습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A가 5 이하 자연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5 이하 자연수. 먼저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어떻게 쓰면 된다? 5 이하 자연수니까 1, 2, 3, 4,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쓴다면 x 바 x는 5 이하 자연수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뭐 조금 더 유식 아무튼 뭐 좀 익숙해지면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1 x 5 x는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좀 있어 보이게 조건을 달아주기도 합니다. 뭐 조건을 어떻게 쓰든지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이거를 의미하는 대로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 나열법하고 조건 제시법하고 또 하나 사실 쓰는 게 있는데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영어로 하면 벤 다이어그램. 벤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그림입니다. 벤이라는 아저씨. 좀 더 그림으로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해보는 그런 표현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이나 뭐 직사각형 요거를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방금 했던 그 8의 약수라는 집합이라고 한번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라는 집합인데 이 동그라미를 그냥 하나의 주머니처럼 표현한 다음에 이 안에다 원소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1, 2, 4,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죠. 근데 얘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얘는 주의할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점 이렇게 뭐 쉼표 뭐 이런 거 찍으면 안 돼요. 뭐 그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다가는 정확하게 원소만 표시해줘요. 점 이렇게 쉼표 썼다는 얘기는 점하고 쉼표도 원소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뭐 좀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정확하게 있으면 딱 정확하게 숫자만,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원소만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라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 아무튼 이렇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집합에서 주의사항 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주의 좀 써두세요. 뭐 예를 들어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1, 2, 2, 4. 근데 봤더니 2, 2가 두 번 써졌죠. 그죠?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없는데 집합에서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집합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원소를 두 번 표시하시면 안 돼요. 항상 중복되는 건 하나로 딱 묶어서 한 번에 표현해야 된다라는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원소의 개수를 셀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세면 이제 4개, 이렇게 세면 3개잖아요. 그러면 원소의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체크해주기 위해서 중복되는 건 하나로 싹 합쳐서 한 번만 기록한다라는 것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166페이지 문제 3번. 집합을 조건제시법 또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보라고 했는데 세 가지 한번 다 해볼게요. 페이지 166페이지 문제 3번. 이 집합을 원소나열, 조건제시, 벤 다이어그램까지 한번 세 가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노트에다가. A는 1, 2, 3, 4, 6, 12. B는 X는 32하 6의 배수. 한번 원소 나열 조건 제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 다 써보세요. 노트에다가 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여기 보시고 여기 2번. 봅시다. 얘는 지금 무슨 방법이죠? 원소 나열법. 그걸 조건 제시법으로 써볼게요. 봤더니 1, 2, 3, 4, 6, 12는 얘는 조금 보이죠? 뭐의 약수? 12의 약수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X는 12의 약수 이렇게 써주시면 좀 간편할 것 같고요.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2, 3, 4, 6, 12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얘는 지금 조건 제시로 써있으니까 원소 나열부로 해보면 6의 배수인데 32하니까 6, 12, 18, 24, 30 뭐 이렇게 되죠.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6, 12, 18, 24, 3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넘어가서 167페이지 4번도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얘는 조건 제시도 한번 해봅시다. 벤 다이어그램하고 조건 제시까지. 페이지 167페이지 문제 4번. 벤 다이어그램 조건 제시법 두 가지로 나타내는 거 한번 해보세요. 1. A는 한번 해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은 원소 나열법은 사실 벤 다이어그램이나 원소 나열법이나 거의 뭐 비슷한 개념이라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해볼게요. 12보다 작은 소수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2, 3, 4, 5, 6, 7, 8, 9, 10, 11. 점 찍으면 안 되죠. 이렇게 써지겠죠. 얘를 또 조건 제시로 쓰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1, X, 12, X는 소수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X는 12보다 작은 소수 뭐 이렇게 바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B는 얘 풀면 뭐죠? 마사 플러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4인가요?
그리고 집합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라고 자꾸 점 찍자 나도. 마이너스 1하고 4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방법이고 조건 대시법으로 하면 x바 이렇게 그대로 써주십니다.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쓴 것 자체가 이제 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4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여기다가 좀 한 가지 좀 추가해서 적어 놓을게요. 추가. 우리가 자주 쓰는 집합이 좀 몇 개 있어서 우리가 짝수 집합하고 홀수 집합을 좀 많이 써요. 그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짝수. 먼저 짝수 집합. 짝수라는 건 2, 4, 6, 80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보통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요. 2n 바 n은 자연수. 자연수.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이해되죠? n이 1, 2, 3, 4, 5, 6, 7, 8이면 a의 원소는 2n이니까 2, 4, 6, 80 뭐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홀수는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 홀수는 똑같이 b는 똑같은데 n은 자연수라는 건 똑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요. 2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뭐 2n 플러스에 2n 마이너스 1 상관없는데 홀수면 뭐부터 시작이냐면 1부터 시작이죠. 1부터 시작하려면 n이 1부터 들어갔을 때 1이 나오려면 2n 마이너스 1부터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2n 플러스 1이라고 잡았으면 n은 자연수 하고 n은 0 뭐 이렇게 두 개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쓰니까 짝수홀수 표현은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써요. 2n, 2n 마이너스 1 또는 2n, 2n 플러스 1 이렇게 많이 쓰니까 얘는 좀 따로 기억해 두시고요. 뭐 한 가지 뭐 그냥 또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해보자면 자연수도 우리가 집합으로 많이 쓰는데 뭐 이런 식의 기호를 쓰기도 해요. 이거는 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더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n과 n은 자연수의 집합의 원소 이렇게 하면 멋있죠?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어서 그냥 뭐 하나 여담을 하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집합 수업을 한 걸로 167페이지 문제 4번까지 해서 집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배워봤습니다. 주말 잘 쉬고 다음 주에 또 일주일 원격 수업 일주일 더 있잖아요. 또 좀 진도 좀 나가고 이렇게 노트 정리도 집에서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